안녕하세요. 하노이 닥터입니다. 저 멀리 글쎄요. 한번 보이십니까? 저 멀리 저렇게 잘 안 보이죠? 저 멀리 이렇게 이제 배도 보이고요. 네, 저쪽에는요 도시 보입니다. 도시 밤입니다. 밤. 제 단골 장소에 와서 있는데요. 애들 데리고 잠깐 여기 연휴라서 지금 드릴 말씀의 주제는 요새 보면은 참 운동들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라고 그러면은 권유를 드리면은 대개 걷는 거. 네. 근데 걷는 것만으로는 도대체 운동이 안 되죠. 네. 빨리 걷는 거 경보라고 그럽니다. 경보. 경보를 걸을 때 글쎄요. 경보를 근데 경보도 굉장히 힘든 운동이죠. 그것만으로 너무나 오래 걸으면 오히려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만 상합니다. 살만 너무 빠지고 근육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50이 넘어서부터는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부터 가능하면 10대 때부터 운동의 습관을 붙이고 특히 스포츠를 즐기되 근력 운동을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근력 운동도 병행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나 나이를 먹어서 40대, 50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40대부터는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을 좀 줄이는 방향을 해서 최대한 우리 근육량을 증가시켜 놔서 근육에 저축을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육 저축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40대, 40대 가능하면은 최소 어려서부터 근육량을 저축시켜서 50대, 60대 됐을 때도, 60대 됐을 때도 심지어는 60, 2, 3, 4, 5, 6, 7, 8세 지났다 하더라도 근육량만큼은 30대의 근육량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른바 여생에서 건강 수명을 남아있는 평균 수명과 거의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인생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 늦게 이거를 깨달아서 내가 나이가 이미 65세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심지어는 70대 때나 거의 80대에 이르러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만 하면은 건강의 질이 또 남아있는 수명에서의 건강 수명의 어떤 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늦었을 때가 바로 사실은 잠깐만요. 나리 손 닦아. 우리 애들 저기 있어.
늦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사실은 지금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닝, 특히 근력 운동도 그렇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해보면은 트레이닝은 항상 오버 트레이닝 걱정한다는 것이 있죠. 오버 트레이닝. 너무나 많이 그 운동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몸에 해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50이 넘으면은요, 그 교과서에는 그렇게 오버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써 있지만은 실제로 저같이 이렇게 수십 년간 그 나름대로는 트레이닝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오버 트레이닝이 50 넘어가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체력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런 그 너무나 지나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에 이 그 체력이 유지가 안 되고, 또 멘탈이 못 따라갑니다. 멘탈이. 이 오버 트레이닝 하려면은 게 극한의 그 어떤 자기 몸에 대한 그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멘탈이 못 찾아갑니다. 멘탈이.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이렇게 오버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육량을 유지하려면은 마음속으로는 좀 독하게 먹고, 내가 매일매일 오버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각오를 일주일 내내 그 각오를 해야만 겨우 날짜를 7일 중에 세보면은 겨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겨우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루 이틀은 또 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운동을 빼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남아 있는 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냥 운동을 설렁설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운동을 강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겨우 3, 4일을 좀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각오를 하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느슨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그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도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대강대강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나이가 50 넘어서는 오버 트레이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 오버 트레이닝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그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요점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매일매일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달력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해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날은 또 저 같은 사람도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좀 핑계거리가 생기거든요. 핑계. 왠지 이 마음 속에서 핑계거리를 만들죠.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은데, 오늘은 조금 좀 잠을 어제 좀 못 잤는데, 뭐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뭐 소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의욕이 떨어지고 멘탈이 떨어지니까, 멘탈이란 게 의욕이죠. 의욕이 팍 떨어지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거 싫다, 이거 나가기 싫다 할 경우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옷 갈아입고, 예를 들어서 물통 하나 들고
장갑 끼고 맨손으로 그냥 하게 되면은 저 너무 굳은 살이 박이니까 여기저기 그 장갑이 있어요. 약간 이쪽에는 한 손바닥 쪽에는 가벼운 얇은 그 가죽이 있고 등 쪽에는 천으로 된 그런 이렇게 여기 그 반 손가락 그런 장갑이 있죠. 끼고서는 그냥 무조건 일단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서 무조건 운동을 하는 장소로 갑니다. 뭐 테니스면 테니스장 또는 그러니까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골프장 연습장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이제 짐 피트니스 이런데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욕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발동을 걸게 되면은 뭐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의욕이 떨어지는 날이 있는 것 같으면 너무나 어려운 날은 아예 쉬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결국은 3, 4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쉬게 되고요. 쉬는 것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쉬고 뭐 할 수 있다면은 가벼운 무게로 이렇게 전신 근육들을 갖다 이렇게 살짝씩 튜닝 내지는 자극들을 주는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좀 근육들의 이 톤을 유지해 놓으면은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트레이닝을 할 때 이 근육의 이 질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그 텐션이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화 과정을 이제 50, 60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문제가 있어서 이 근신경이라고 그러죠. 뇌와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관장하는 근신경 섬유들이 피로해져서, 그러니까 뇌가 피로해져서 또는 그 근신경들이 피로해져서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육에는 충분히 힘이 남아 있는데 에너지도 있고 또 안에 에너지원도 글루코겐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경계 뇌와 근신경 섬유계 신경계 피로도 때문에 이 근력 운동에 영이 의욕도 떨어지고 양과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만약에 근신경이 피로해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힘을 안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갖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한 60kg를 한다고 그런 정도는 가볍게 했는데 어느 날은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근육이 좀 힘이 안 받고 그래요. 이상하게 좀 힘이 안 들어가는 거 좀 피곤하고 좀 하기 싫어지고 그럴 때는 근신경이 피로해진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근력 운동은 가벼운 무게로 살짝 텐션만 걸어주고서 나머지는 유산소 운동으로 돌린 것이 좋다. 그런 경우라면은 유산소 운동을 좀 오래 해주면은 평소보다 대체해주는 거죠. 그죠? 근력 운동에서 유산소 운동으로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이 유산소 운동의 효과 중에 하나가 그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근육들의 골고루 이 영양분들을 이렇게 혈액을 돌려서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죠. 또 피로해지어 있는 근신경과 뇌 세포들을 갖다 이렇게 좀 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이렇게 섞어서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바꾸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것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무산소 운동을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죠? 근력 운동을 더 잘하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벌 트레이닝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효과가 큰 경우가 있다. 즉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교대로 해주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 근신경 섬유와 뇌가 덜 피로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자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을 벤치프레스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유산소 운동을 2, 3분씩 반드시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그 두세 세트 정도의 그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2분, 3분 정도 중간에 껴줍니다. 그런 식으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번갈아서 해주는 거죠.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해주면은 확실히 그 근력 운동을 그 세게 좀 하고 중강도 이상으로 하고 좀 오래 시간을 해도 별로 그렇게 근육이 피로한 것은 못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피로한 건 있는데 피로한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좋은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 전신적인 그 운동을 충분히 양을 채웠다는 그런 볼륨을 그죠? 운동의 볼륨을 채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섞어서 할 경우에 이 근육의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거의 16, 17분에 걸쳐서 오늘 운동을 비법들이라고 그럴까? 비결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지 저게? 그런데 운동을 좀 몇 년 하신 분들 이상 되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어쩌면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저렇게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이를 계속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노화를 좀 줄인다 할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수명 여생의 질을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고 어떤 부상의 확률도 줄이고 또 삶의 만족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아마 깨달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운동을 오래 해본 분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본 분일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본고 고민을 해본 분일수록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마음에 닿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이 닥터입니다.